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3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오늘 오후 총 8가지 경기 또 열심히 분석을 준비해 왔고, 일단 오늘 8가지 경기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자기 분석과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이제 뭐 시간도 거의 다 채워가거든요. 조만간 열릴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 기아 먼저 살펴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어제 이제 기아의 내일에 7이닝 완벽 투가 나와주면서 비교적 쉽게 기아가 1차전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삼성은 지금 3연패까지 연패 구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데 결국 이 삼성은 이 홈에서만큼은 라팍에서만큼은 빠따가 좀 터져주는 팀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선발에 대한 이런 안정감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선발로 나오는 후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정감이 좀 채워줄 수 있는 선발이다 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 22번의 경기에서 143.1이닝 동안 1.1의 WHP와 2.64의 ERA. 그래서 이번 시즌 하이페이스볼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뭐 볼끝이라든지 구위가 좋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은 정타를 내주지 않고 있고요. 이 장타에 대한 관리도 나름 잘 되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도 뭐 무난하게 뭐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 펄스 이상은 좀 찍어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기아도 최근에 타격감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후라도의 투심에 있어서는 타이밍이 잘 안 맞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줘 왔기 때문에 오늘 후라도에 대한 기대치는 이제 한 뭐 6이닝 2실점 정도 요 정도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기아의 선발은 아담 올러가 등판을 하는데 직전 복귀전 했었죠. 복귀전에서 롯데를 만나서 2.2이닝 동안 5자책 탈탈탈 좀 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올러가 3런 맞은 거 취소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털리면서 경기를 뭐 3이닝 채 먹지 못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커맨드가 잘 안 되는 모습 볼질하다가 장타 맞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왔다. 이거 사실 올러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기록이 조금 안 좋긴 하거든요. 원정에서 이번 시즌 총 9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이제 46.2이닝 동안 24자책 ERA로 환산한다면 4.63 이렇게 좋지는 않았죠. 명확하게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닝 이팅도 안정감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선발 싸움에서는 삼성이 좀 후라도를 앞세우면서 경기의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을 좀 보고 싶고요. 불펜 구간도 최근에 이제 기아의 불펜 소모라든지 아니면 좀 안정감, 시점률이 올라가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좀 삼성의 승 아니면 일방적인 승리 아니면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준점이 9.5였죠.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KT랑 이제 LG 경기 볼게요. KT, LG. 자, 이 매치업은 이제 1차전. 1차전은 좀 예상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토로스트의 이제 완벽한 투구 내용이 나와줬었고, 이제 무난하게 LG가 1차전을 잡고 왔어요. 자, 여기서 KT의 선발이 배재성이가 등판을 하는데, 사랑투어투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제 146km짜리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3피치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스터프라든지 뭐 구속 구위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거슬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좌우 편차가 좀 있거든요. 우타자는 그래도 잘 잡아내는데 좌타자를 만났을 때 P5패스가 몇이냐면 0.866. 뭐 정타에 대한 억제, 장타에 대한 억제, 볼실에 대한 억제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해줘야 된다? 뭐 김현수라든지 문보경이라든지 뭐 신민재라든지 뭐 문성주라든지 이런 좌타 라인들이 결국에는 타선을 이끌고 가는 팀이다 보니까 이런 배재성 같은 유형을 만났을 때는 조금 강점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LG가 최근에 타격감도 괜찮습니다.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3할 1푼 9리까지 평균 득점이 5.8득점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배재성에 대한 기대치를 최대한 좀 낮게 설정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이제 LG의 선발은 송승기가 등판합니다. 146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 포크볼까지 뭐 전형적인 이제 자완 파워 피처 느낌을 좀 보여주는데 사실 최근에 구위가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뭐 무난하게 한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뭐 KT와 힘과 힘으로 붙었을 때 충분히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선발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LG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KT는 조금 빠르게 불펜이 투입될 가능성도 보여지는데 뭐 최근에 이상동이라든지 뭐 전용주라든지 뭐 최동환이라든지 전체적인 실점률이 좀 올라와 있죠. 이런 것도 좀 거슬립니다 사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LG 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 아니면 이제 9.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하나랑 롯데 볼게요. 하나랑 롯데. 자, 원정팀 롯데가 이제 최근의 경기력이 되게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제 4연패까지 장주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죠?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2.6득점씩을 가져가면서 어제도 사실 이제 폰세 상대로 꽁꽁 묶이면서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롯데라는 팀 자체가 결국에는 이런 팀 타율이 리그 전체 1위 팀에다가 폭발력에서의 강점을 보여줘야 되는 팀인데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몇이다? 1할 9푼 7리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안타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번지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사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 매치업 상대는 하나의 와이스가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라든지 좀 압도적인 구속, 강한 구위,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까지 강점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사실 와이스가 이번 시즌 롯데를 만나서 3경기 나와서 3승, 22이닝 동안 4자책, 1.64의 ERA 기록하면서 되게 강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그래서 사실 저점에서 지금 비빌대는 롯데의 타선이 과연 이 와이스를 공략해줄 수 있겠느냐. 와이스에 대한 기대치는 최대한 높게 잡아줄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롯데의 선발은 벨라스케지가 등판하는데 뭐 MLB 좀 보신 형님들은 아마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제 23년도까지 피츠버그에서 뛰었었거든요. MLB에서 피츠버그에서 뛰었었는데 자, 150kg짜리 페스볼에다가 코치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슬라이더라든지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구속이 일단 빠릅니다.
빠른 구속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볼끝. 볼끝이 사실 그렇게 좋은 유형은 아닌데 좀 정타율도 꽤나 높거든요. 근데 이제 강점이 뭐냐면은 이 브레이킹 볼에 대한 밸류가 되게 높아요. 빠른 구속에다가 브레이킹 볼에 대한 밸류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 한화의 우타 라인들, 뭐 최은성이라든지 뭐 노시환이라든지 얘네들이 벨라스케스를 만났을 때 과연 타점을 정립해줄 수 있겠느냐 라는 의문점이 사실 가장 먼저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뜬금 투수전 예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양 팀이 불펜 대결로 넘어갔을 때는 순수 밸류나 그 다음에 뎁스에 있어서는 하나가 우위를 가져가는 건 맞는데 최근의 흐름은 정반대입니다. 최근 롯데가 훨씬 좋고 하나는 조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그냥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롯데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7.5 언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이랑 NC 볼게요. 두산 NC. 자, 이 매치업은 이제 NC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NC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NC가 어제 1차전을 잡아내면서 연승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3연승까지 연승 구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여기서 이 톰슨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NC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높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 톰슨 먼저 살펴볼게요. 152kg짜리 패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커터,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하드웨어도 좋고 구속 좋고 구위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커맨드까지 완벽하게 되다 보니까 약점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거 두산을 상대로도 이제 5월 24일이었죠. 6이닝 1자책으로 잘 던져준 기억까지. 그리고 두산도 사실 최근에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 자체가 많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타선에서 득점 지원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실책이 늘어나는 구간. 좀 아쉽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두산의 선발은 곽빈이 등판합니다. 곽빈이도 이번 시즌 나쁘진 않은데 11경기 나와서 65이닝 동안 1.18의 WHP와 3.74의 ERA.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볼질에 대한 리스크, 최근에 이 볼넷 비율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다가 NC를 만나서도 6월 27일이었죠? 5.1인 동안 6자책 조금 무너졌었던 기억. 그리고 NC가 최근 타격감이 너무 좋아요.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8푼 8리까지 많이 올라와 있고 득점에 대한 지원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지금 적립해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두산이 최근 이 5게임에서 또 실책이 7개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곽빈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뭐 스스로 볼질에 대한 억제라든지 이제 팀적으로는 이 필딩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게다가 이제 NC 같은 경우에는 고점 타선이 또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스스로도 팀적으로도 외부와도 좀 싸워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자, 종합해 보면은 NC 승,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 7.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SSG랑 키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SG랑 키움. 자, 요거는 좀 심플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심플하게 보고 넘어갈 건데 일단 지금 양 팀의 선발이 문승원과 알칸타라의 매치업을 하고 한다면
사실 저는 문승원을 신뢰하지도 알칸타라를 신뢰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문승원이가 최근에 경기 흐름이 안 좋습니다. 이제 147km 페스볼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슬라이더, 뭐 포크, 체인지업, 뭐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시즌 초에 구위가 좋을 때는 사실 페스볼이라든지 이 브레이킹볼만으로도 충분한 성적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는 구위도 조금 빠지고 실투도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실점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 좌타자를 만났을 때 POPS가 몇이었다? 0.82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키움이 이거 공략해볼만 하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키움의 선발은 알칸타라가 등판합니다. 149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스플리터까지 뭐 여전히 구속 좋고 그다음에 구위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 홈과 원종에서의 기복. 자, 홈에서는 총 5번의 경기에서 35.2이닝 동안 이 자책 0.5의 ERA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정 6번의 경기에서는 32.1이닝 동안 30 자책 8.35의 ERA. 그래서 이 알칸타라가 집만 나가면은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이번 시즌 내내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사실 많이 거슬리거든요. 그리고 오늘 경기장도 사실 랜더스필드라는 타자에게 조금 더 친절한 구장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쭈마니님 추천 감사합니다. 뭐 선발들이 내려가기 이전에 이미 좀 많은 실점을 주면서 내려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종합해 보면은 이제 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일본 야구 넘어갈게요. 자, 이 매치업은 어제 우리가 이제 모리타의 호투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주니치의 원정 빠따, 그 다음에 이제 실책이 좀 많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하면서 요미우리가 역배를 띄울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요미우리가 경기 이기고 왔고 오늘 경기는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기 위한 이제 3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이 주니치가 뭐 원정에서 이 빠따가 잘 안 터지고 있는 것도 맞고 최근에 흐름이 안 좋은 것도 맞는데 오늘 매치업 상대가 누구다? 다나카가 나옵니다. 다나카 마사히로. 그래서 사실 이 친구는 이제 뭐 전성기 때 뭐 무패를 달성하고 뭐 양키스 가서 1선발 역할하고 뭐 이런 거 다 알겠지만 냉정하게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미오스님 추천 안 감사합니다. 좋거든요. 이번 시즌 4번의 경기에서 15.2이닝 동안 2.17의 WHP와 6.32의 ERA. 그래서 이제 145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투심,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 이렇게 던져주는데 뭐 경쟁력이 많이 없어졌어요. 페이스볼에 대한 뭐 구속도 많이 내려왔고 구위도 많이 내려왔고 확실한 위닝샷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다나카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줄 수가 없다. 뭐 네임밸류가 높은 건 알겠지만 현실성 있게 본다면 조금 낮게 잡아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자, 반면에 주니치의 선발은 야나기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7번의 경기에서 43이닝 동안 1의 WHP와 1.26의 ERA. 안정감 있게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명확하게 정타에 대한 억제가 굉장히 좋은 시즌이고 뭐 무난하게 6위 정도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 다나카를 상대로 주니치가 조금 더 많은 득점을 뽑아내면서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각을 좀 봐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뭐 주니치 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5.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그거죠. 다나카를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야쿠르트 요코하마 볼게요. 야쿠르트 요코하마. 자, 이 매치업도 이제 어제 요코하마의 실점 억제에 대한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었고, 야쿠르트가 실제로 좀 역배를 만들어내면서 경기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코하마는 최근 5경기 실점 비율이 평균 6.6실점,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라는 점이 가장 거슬립니다.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에이스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런 아지마가 등판해주면서 반등각을 좀 볼 수 있겠느냐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자, 143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그 다음에 이제 체인저까지 대부분의 구종들이 평균 이상의 볼끝이라든지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 정타에 대한 억제가 되게 좋습니다. 보더라인 피칭까지 되다 보니까 볼넷도 거의 없고요. 0점대의 WCP와 2점 초반의 ERA. 근데 최근에 이 정타 비율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 2경기 야쿠르트랑 히로시마 만나서 6이닝 4자책, 5이닝 6자책 최근에 안 좋았거든요. 이거 지금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타격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 5경기 2할 오픈 3리까지 팀 타율이 올라가 있는 데다가 홈런도 4방, 득점 지원도 나쁘지 않게 잘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연 아지마가 오늘 야쿠르트를 만나서 진구구장 넘어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저는 뭐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사실. 자, 반면에 야쿠르트의 선발은 이제 아빌라가 등판합니다. 148kg짜리 베이스볼에다가 이제 뭐 투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레파토리 다양하고 구위 나쁘지 않고 스터프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코하마를 7월 30일날 한번 만났었죠. 그때 당시에 7이닝 무자책 승리를 가져갔었고, 뭐 뒷심 싸움 들어가서라도 지금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과부하라든지 실점률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야쿠르트가 어쨌든 좀 비벼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야쿠르트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니오넴이랑 지바롯데 볼게요. 니오넴, 지바롯데. 이 매치업은 이제 니오넴에 대한 좀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지금 니오넴이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4연패입니다. 최근에 4연패 구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 평균 득점이 3.71득점으로 리그 전체 2위를 기록 중인 팀인데 최근에 명확하게 득점에 대한 지원은 잘 안 되고 있다.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지바롯데의 선발은 타네이키가 등판합니다. 14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스플리터, 슬라이더까지 3피치에 가까운 유형인데 이 변화구가 되게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는 페이스볼이 자꾸 맞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위가 많이 줄고 볼끝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삼진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볼넷 비율이 증가했죠. 이닝 데뷔했을 때. 경기력이 안 좋다. 명확하게 좀 안 좋고요. 이 니오넴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볼에 대한 대응 능력이 리그에서 가장 또 좋은 팀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펀치력까지 갖추고 있고 이런 니오넴의 홈구장, 에스콘 필드라는 구장 자체도 이제 타자에게 좀 유리한 구장이다 보니까 타네이키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게 잡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니오넴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에서 반등 가능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 턴밑줄 운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뭐 타네이키 내려간 이후에도 지금 불펜이 또 부진 중이다 보니까 이번 시즌 내내 부진했었고 최근에 좀 더 부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수 운영 난이도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다. 자, 반면에 이제 니오넴의 선발은 야마자키 등판합니다. 이제 14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카운터 슬라이더 체인지업 뭐 스플리터까지 뭐 다양한 레파토리 보여주고 보더라인 피칭 보여주고 이제 피네스형 피처인데 사실 뭐 지바로 때도 배트 중심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하드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유형이다 보니까 타선이다 보니까 야마자키 입장에서는 뭐 무난하게 호투를 이어가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이번 시즌 내내 좋았었고요. 오늘 상성에서도 밀리지 않는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이 야마자키에 대한 기대치는 높게 잡아주는 게 맞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니오넴의 반등각을 좀 봐주고 싶어요. 니오넴 승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방적인 승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니오넴 승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8가지 경기 한번 다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 저의 분석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신다면 유튜브에서 보시는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유튜브 형님들은 먼저 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MLB 때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카이즈 101